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포호흡의 첫 시간에 우리 탈수소, 뭐 ATP, 동화작용, 이화작용,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을 우리 단백질, 우리 먹는 음식에 있는 양분들, 이 세 종류,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은 분해가 돼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은 창자에서 이렇게 잘게 분해가 돼서 이제 아세틸코에이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들어와서 이제 이 구연산 회로 크랩 사이클이라고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테고, 여기서 우리가 탈수소를 한 이 뜨거운 전자들을 이동시켜서 여기서 이제 ATP를 만들어주는 이것이 전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오늘 공부할 이 해당 작용,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피루부산까지 가는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포함을 해서 이런 쭉 일련의 이 중심적인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패리애시드 지방산으로 해서 아세틸코에이로 들어가고 그리세롤로 들어가고 이제 단백질이 20종류가 되니까 각각이 다른 길목으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세포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거죠. 글루코스가 어떻게 이제 이런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림. 자, 우리 이거 이제 대충은 얘기가 다 됐죠. 옥시데이션, 리덕션, 이것은 수소나 전자를 내놓는 거. 우리 옥시데이션,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전자를 받는 것, 이것이 전자를 받고 이것은 전자를 내놓죠. 이것은 전자를 받고 이것은 전자를 내놓고 세포호흡, 이것이 우리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지금 시간의 주제인 해당 작용이고요. 크랩 사이클, 이제 구연산 회로랑 왔다 갔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전자 전달계 ATP 신테이스. 자, 오늘의 이제 키워드가 될 테고요. 자, 이제 우리 좀 당이 여러 종류 당이 있으니까 뭐 다당류 해가지고 그리코겐도 있고 셀룰로스도 있고 뭐 이당류, 뭐 메노스, 젖당, 과당, 있고 다양한 당들이 있는데, 자, 이런 당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포도당, 이 글루코스, 실제로 포도당은 많은 생물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단당류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피곤할 때 포도당 주사를 맞죠. 다른 당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포도당 주사를 맞아야지 거기서 ATP가 나와서 이 원기가 회복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포도당에서 우리가 이것이 쭉 당이 이화작용, 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여기 파이루베이트까지 이렇게 오는 일련의 이 과정을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옆에서 보면 메노스, 글리코겐, 우리 근육에서 저장되고 있는 다당류 형태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해가 돼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해당 작용에 이제 함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강줄기라면은 이것은 줄기죠. 이것은 남한강, 북한강, 뭐 조그만 색강들 막 들어올 테고요. 자이룰로스, 뭐 우리 이 프락토스, 라이보스, 여러 종류의 당들이 이제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면은 이 해당 작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알기만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이제 들어왔다고 치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중심 대사로서 에너지를 얻어가는데 사용되는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글루코스에서부터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초점을 맞춰보면요, 이제 해당 작용은
이제 이름을 보면은 하나, 이 효소 이름이죠. 각각의 효소가 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계입니다. 10단계 긴 회로죠. 대사 경로입니다. 자, 이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작용인 것은요. 이것은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산소가 있으면 물론 유기호흡을 하는 것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도 사용하고 있고 식물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옛날 몇십억 년 전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그때 생겼던 무기호흡을 하는, 산소가 없이 하는 호흡을 하는 그런 생물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유일한 방식으로 이제 당을 분해를 하는 거였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벌어지는 이 해당 작용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게 다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우리 확실하게 얘기 못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산소를 좋아하거나 산소를 싫어해서 유기호흡을 하거나 무기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들이 채택하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대표적인 이 대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말 몇십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은 이렇게, 글루코스는 이런 식으로 이화작용, 세포호흡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학식이 정말 재미없는 화학식인데,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채택하고 있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아마 우리 원조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조 대사, 그렇죠. 아주 정말 역사가 깊은 그런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화학식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도당이 6탄당이죠. 6탄당, 이제 이 링 형태로 써봤는데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탄당이고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ATP를 만드는 것이 이 해당 작용이나 세포호흡의 목적인데, 이것을 시작점에서 헥소카이네이즈라는 효소를 써서,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ATP를 우리가 만들려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제 일단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는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탄소의 우리가 여섯 번째 탄소가 요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은 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직선 형태로, 이 포도당을 서로 양쪽 형태로 직선 링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섯 번째 탄소에 인산을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자, 인산을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모레이스라는 것은 이건 구조를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분자식은 안 바뀌고 구조를 바꾸는 것을 우리 이성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형태로서 바꾸는 것을 이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로 요 부분이 조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종류의 프락토스가 들어오게 만들기 위함이겠죠. 뭐 다른 당들도 프락토스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포스포프락토카이네이스에서 ATP를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이 투자를 2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죠? ATP를 써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탄소, 여섯 번째 탄소에 각각 인산이 2개가 붙어 있는 비스포스페이트. 비스라는 말은 2개를 얘기해요. 뭐 다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비스 2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서 이제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효소 이름은 정확히 우리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왜 이렇게 투자를 2번씩이나 해서 결국은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은 6개의 탄소를 가진 뭐 비교적 작은 분자인데요.
여기에 인산이 두 개가 붙어서 인산은 전부 다 마이너스 차지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집안에서 같은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서로가 불안합니다. 서로가 밀치는 거죠. 마이너스는 서로 싫어 밀치고 그래서 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가운데가 뚝 갈라지자. 우리 아예 갈라지자. 그래서 6탄당이 이제 두 개의 3탄당으로 갈라지는데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이하이드록식 아세톤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 이런 식으로 둘이 갈라지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 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작용의 중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강줄기 위에서 북한강, 남한강 뭐 이런 데서 오는 당들을 모아서 이제 ATP도 사용하고 다 준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락토스 1,6 비스포츠 포스페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뜨겁게 만드는 거죠. 이걸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제 둘로 갈라 놓습니다. 그래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는 우리가 지방 할 때 잠깐 공부한 그리세롤을 만드는데 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세롤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것은 이런 효소에 의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리세르 알데하이드가 두 개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글루코스가 이제 두 분자의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를 해당을 과정을 거친 후에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가 여기서 우리 자세하게 지금 탈수소의 각각을 공부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탈수소 반응이 처음으로 벌어집니다. NAD가 들어가서 NADH를 여기 수소 하나를 끄집어내고 어떤 수소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이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빼기로 하고요. 이제 인올게닉 인산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프락토스의 인산 두 개가 때문에 갈라졌는데 이제 더 작은 집에 이 두 아주 으르렁거리는 녀석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포스페이트가 있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ADP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너무 싸움하고 있으니까 한쪽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PI를 떨어뜨려서 합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ATP가 되겠죠. 그래서 ATP를 여기서 하나 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ATP를 얻는 방법을 우리 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에너지가 많은 분자에서 이 인산을 뚝 끄집어내서 ADP에다가 붙여서 ATP를 만드는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또 우리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산화적 인산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고요. 자, 인산화라는 것은 자꾸만 이 쓰는 것 때문에 언산화처럼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은 바로 이거를 인산을 붙여서 ATP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ADP를 갖다가 주니까 ATP가 생기고 이것이 두 분자니까 두 분자의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니까 여기선 두 개의 ATP가 생긴 형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살짝 변해서요. 이제 구조가 이제 변해서 포스포그리세레이트 하고 또 물이 빠지고 등등의 자, 계속 이것은 우리 자연이 채택한 작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포스포 이놀 파이루베이트 PEP라고 해서 여기는 인산이 하나뿐이지만 여기 구조가 가운데 인산이 있고 옆에 이런 CO 이중결합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인산이 돼서 다시 한번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벌어져서 ADP가 가서 ATP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개 갈라졌으니까 두 개의 ATP가 생기는 꼴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ATP가 생기고 그래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부터 결국은 네 개의 ATP가 생기고요.
그래서 투자를 2번에 거쳐서 했으니까 이제 네트로는 2개의 ATP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2개 ATP 밖에 이제 안 만들어내느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기술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나중에 공부할 전자 이동, 이거는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아주 현찰과 같은 곧바로 돈이 생기는 거죠. 무슨 카드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개의 ATP는 이것은 즉각적으로 생기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처럼 어슬렁거리거나 특히 산소가 없이 그런 데에서는 2 ATP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생명 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난, 그리고 박테리아 같은 이런 생명들은 ATP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 비해서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시험 때 아니면 운동할 때 뭐 갑자기 배고파서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으면 시간 걸려서 ATP 만들어내는 것보다 당을 먹으면 곧바로 ATP가 나오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가령 중간에 뭐가 힘이 너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당을 먹어야 되겠죠. 초콜릿이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 반응이 여기서 한번 벌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 아까 프락토스 1,6-포스페이트 아마 이미 얘기했죠. 이거를 좀 구조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데 결국은 포스페이트가 1번 탄소랑 6번 탄소 2개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당이 갈라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것을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탈수소 반응이 벌어지는 이 과정에서 1,3-비스포스페이트 그리세로레이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가서 PEP가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 데서 또 기질 수준 인산화가 ATP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파이루베이트 이것이 만들어졌죠. CH3COO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 파이루빅 애시드, 결국은 글루코스가 2분자의 파이루베이트까지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산소가 있을 때는 유기호흡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산소가 없을 때는, 없어도 이것은 벌어지니까 이것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것이 탈수소 반응에서는 이것이 계속 서플라이가 돼줘야 되는데, 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서 뭐하고 이럴 경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누군가는 계속 서플라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발효인데요. 산소가 없을 때는, 산소가 있을 때는 발효를 하지 않습니다. 글루코스가 이제 2개의 ATP가 네트로 이제 순수하게 생긴다 그랬고요. 파이루베이트가 생기는데 여기서 한 번에 걸쳐서 NAD가 이것을 서프라이를 잘 못 해주니까 이제 발효란을 거쳐서, 발효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2개의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락테이트, 젖산을 만들거나 어떤 경우는 파이루베이트가 에탄올, 술을 만들거나 알코올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NADH를 다시 사용을 해서 NAD를 다시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것은 다시 해당 작용이 아까 그 탈수소 반응, 그 반응에서 계속 서프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들이, 아니면은 이제 이스트도 그렇고 여러 생물들이 이런 발효 현상을 하는데, 우리 사람 경우에서도 젖산 발효해가지고 근육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발효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들한테 알코올도 주고 젖산도 주고 자, 이런 것들은 젖산 발효는 우리 김치 만들 때 중요한 거죠. 정말 많은 음식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런 발효고, 이것은 술, 와인, 막걸리, 수업 대부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NAD를 얻기 위함입니다. NAD를 재활용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이 발효를 통해서 계속 진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글루코스 한 분야당 네트 2개의 ATP는 계속 얻어날 수가 있고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발효 과정을 글루코스랑 해당 작용이랑 같이 이 통과를 하면서 2개의 ATP는 계속 얻어낼 수가 있는 정말 숨막히는 이전 갑갑한 공간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발효는 이와 같이 산소가 없는 어떤 이런 공정 장치들을 통해서, 이것은 이거 와인 공장 같은데요. 여기 산소가 없어서 이 안에서 발효 현상이 벌어져서 아마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와 같이 해서 우리 해당 작용을 마치는데요. 우리 파이루베이트, 이것이 우리 해당 작용의 맨 마지막 단계였죠. 그래서 이것은 산소가 없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발효를 가는데요. 산소가 있을 때는 정말 해당 작용 10단계를 거쳐 오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쉬고 싶은 파이루베이트가 산소가 있으면은 이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세포가, 이 생명체가, 유기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이 파이루베이트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지금 얘기한 우리 해당 작용은 일단 우리 10개의 효소가, 그러니까 10개의 화학 반응이 참여를 하고 있는 참 이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원조 대사라고 얘기했고, 우리 원조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 별명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정리를 하게 되면 2개의 ATP를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작용을 통해서 당이 유입이 돼서 이제 한강처럼 여기 중심 대사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길목에 있기도 하고요. 해당 작용이. 그 다음에 이제 생합성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작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이것이 10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벌써 여기에 있는 DHAP 같은 거는 이 그리세롤로 간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는 어디로 가고 어떤 거는 어디로 가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가가지고 DNA 만드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실은 어떤 경우는 여기서 피루부산까지 왔는데 우리가 포도당이 필요하거나 셀룰로즈, 글리코겐이 필요하거나 뭐 그럴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역으로 올라가는 이런 반응도 벌어지고, 이 다양한 것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이렇게 와서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트까지 가는데, 이런 생합성의 재료가 되는 일도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작용은 ATP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어떤 대사들의 네트워크를 이뤄서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기도 하는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대사 경로의 하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해당 작용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